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달쌤입니다. 와,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죠? 이 숨 막히는 더위를 피해 어딘가로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저와 비슷한 분들은 밤이고 낮이고 선풍기, 에어컨, 바람 앞에 계실 듯 합니다. 이렇게 더운 계절이 지나면 순식간에 마치 눈을 감았다가 떼듯이 가을이 훅 하고 지나가죠. 가을은 더위 많이 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계절이지만 교육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갑자기 학교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의 주제가 새롭게 시도하는 미디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새롭게 시도되는 새로운 사례가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 사례이기도 해요. 이번 달에 준비한 코너는 동료를 만나다 코너인데요. 지금까지는 제 라디오에 게스트로 나와주신 분들이 직접 전주 스튜디오로 방문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멀리 출장 녹음을 다녀왔어요. 앞서 제작된 6, 7월 라디오에도 계속 등장하는 단체명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제 라디오 들은 분들 기억하실까요? 이 단체 이름은 풀네임으로 부르자면 글자 수가 제법 많아서 기억이 날까 말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더 뜸들이면 방송 시간 60분을 넘길 것 같아서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국 미디어 센터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직원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콘텐츠가 제법 오래전에 기획해둔 거라서요. 이 단체랑 제가 같이 하는 교육안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5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녹음기랑 노트북 다 싸들고 출장 녹음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음질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센터나 미디어 교육 업계에서 이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는 줄임말로 전미협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5월 말 전미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해오신 동료 두 분을 만났는데요. 바로 김예은 사무국장님과 김진숙 팀장님입니다. 저는 이 두 분과 작년, 올해 이렇게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같은 사업으로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새롭게 시도하는 미디어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전미협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서들과 일을 함께 해왔는데요. 문화부와 함께 했던 청소년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 미디어 문화학교 사업이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독립영화 공동체 상영 지원 사업,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는 식약처와 함께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안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미디어 교육, 이거 어떻게 연결될지 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다면 다른 데로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 쭉 들어주세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비드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ake your protein pills and put your helmet on. 10. Ground control 9, to Major Tom. 8, 7, 6. Commencing countdown, engines on. 3, 2. Check ignition 1. And may God's love be with you.
a tin can. Far above the world, planet Earth is blue, and there's nothing I can do. Though I'm past 100,000 miles, I'm feeling very scared, and I think my spaceship knows which way to go. Tell my wife I love her very much. She know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Your circuit's dead. There's something wrong. Can you hear me, Major Tom? Can you hear me, Major Tom? Can you hear me, Major Tom? Can you hear? Am I floating on my tin can? 이 곡은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삽입곡입니다. 월터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티브가 되는 곡이죠. 이 곡을 신청한 분께서는 이렇게 신청 이유를 적어주셨어요. 가사는 좀 슬프긴 한데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우주를 떠도는 느낌도 들고 해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꼭 들려주세요 라고요. 이 곡은요, 머나먼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우주인을 화자로 등장시킨 첫 번째 음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새로운 시도인 셈이죠. 저는 이 노래를 첫 음의 코드가 괴이하지만 멋지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 기타를 배울 때 도대체 저 음은 코드가 뭘까 해서 찾아본 기억이 있거든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나름 이 곡의 컨셉을 살리기 위한 보이의 음악가로서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 곡은 사실 오늘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김진숙 쌤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곡이 오늘 제 방송의 주제와 딱 맞는 곡인 것 같아요.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음악적인 시도를 했던 데이비드 보이, 그리고 미디어 분야의 공공 영역에서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전미업 사람들, 전례 없는 새로운 컨셉의 곡인 스페이스 오디티와 새롭게 시도하는 전미업과 식약처가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 이렇게 호응이 제법 잘 맞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주인공, 저의 10년 지기 동료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쌤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라디오 방송을 타보는 건 처음이라 매우 떨리는데요. 그래도 오늘 녹화 방송? 녹음 방송이라고 네. 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치 않은 부분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다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숙쌤. 그래도 떨리네요. 떨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협력사업팀장이자 올해부터 정책센터 팀장을 겸직하고 있고요. 현재 32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방송에서 보니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아까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뭐 페이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네, 어쨌든 3회 방송에 이렇게 전미업이 나와 주셔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 여기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소개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앞글자를 따서 전미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를 아셔도 전미협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전주 영화의 거리에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가 있는 것은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서는 영심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심이처럼 지역민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인 미디어 센터가 전국에 약 57개 정도 있는데요. 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제외하고 약 42개 지역 미디어 센터가 현재 저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협은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된 미디어 센터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센터 설립 운영 컨설팅이나 스태프들의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지역 미디어 센터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요. 회원센터의 사회적 영향력과 인지도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하고, 최근 3년 전부터는 홍보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분야 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미디어 센터를 비롯 전미협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필요하고 아름다운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쓰신 것처럼 배우신 거잖아요. 외우신 거잖아요. 세상에 달변가십니다, 우리 국장님. 네, 두 분은 함께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냥 약간 좀 본격적인 인터뷰 전에 서로의 마음 확인? 지금이 나라 좀 곤란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서로의 강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진숙 팀장과 일한 지는 올해로 딱 한 10년이 되었어요. 벌써 10년 되셨어요? 네.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무 형태도 좀 달랐고 맡고 있는 업무도 달라서 가끔씩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서먹한 대화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2년이나? 만났고 그렇게 안 제가 상근직이 아니었어요. 한 2년 정도는 이제 그랬구나. 비상근으로 근무를 했어가지고 이렇게 만날 일이 많지 않았던 시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진숙쌤이 상근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같은 팀으로 일했는데 제 팀장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배웠는데 제가 생각이 좀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직선적이라면 진숙 팀장님은 이렇게 하나의 사안을 두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미협이라는 조직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원센터들의 운영 구조도 제각각이고 특성도 다 달라가지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떤 사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 고려할 게 참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진숙 팀장님으로부터 전미협에서 일할 때의 태도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전미협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맞나요? 상당히 부끄럽게 웃고 있다. 네, 좋습니다. 칭찬인 듯 아닌 듯. 네. 반대로 한번 네. 김예은 국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숙쌤한테 들어볼까요? 눈물 한번 뽑게 해주시죠. 10년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도 팀장이었는데 지금도 팀장이네요. 애가 나왔잖아. 많은 일들이 있었고 팀도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좀 거쳐왔는데 여기서 이제 장점이 아니고 강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약간 업무적인 강점 이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장님을 작은 하마라고 불러요. 혹시 이 웹툰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미국 웹툰인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던 건데 이제 동료들이 알려줘가지고 저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작은 하마가 기차랑 이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어느 날 까마귀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기차를 채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하마가 난 이제 용기를 가져야지 하면서 이제 산에 넘고 물 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까마귀한테 배에 칼을 꽂아요. 꽂아서 기차를 되찾는다는 대복수극.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겉보기엔 좀 작고 아담하고 이렇게 귀엽고 이런 이미지인데 이런 작은 하마 기질이 있어가지고 뭔가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가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되고 나서 또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가끔은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무서운 거야 도대체? 어떨 때 무서워요? 나한테 칼을 꽂을 수도 있잖아. 이거 나를 향할까? 시연되는데 지금. 정엽 참 좋은 조직입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심의 괜찮나요 이거? 심의. 칼을 꽂는 거 괜찮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네, 어쨌든
네, 전협에서 두 분은 저랑 인연이 좀 깊잖아요. 네, 목사님은 진짜 오래전에 그 문화부에서 꿈나라 토요미디어학교 사업 받아가지고 했을 때랑 그리고 최근에는 10주년 책 작업 같이 했었고 또 진숙쌤은 저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오래전에 동료들 사이에서 진숙언니라는 말이 고유명사였어요. 나중에 한번 발끈하시더라고. 왜 내가 언니냐. 네, 제가 사실 진숙쌤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래 얼굴을 보는 관계들 우리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숙쌤은 올해 식약처 교환개발 사업 오늘 소개하게 될 내용인데 이 사업의 실무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과 일해온 시간들이 상당히 긴데요. 약간 두 분이 생각하는 저란 사람에 대한 인상 또는 저랑 일하면서 생긴 이미지 이런 게 어떤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도 아니다.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술 먹고 정신 잃고 주정했던 건 잊어버리시고 그야말로 일 같이 하는 동료로서의 생각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진숙쌤부터. 제가 그래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뵌지는 오래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나 이런 걸로 만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근으로 처음 전미어 왔을 때 이제 달쌤이 꿈다락 사업하고 계셨고 근데 그때도 이미 너무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여가지고 오히려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워낙에 맡은 업무가 다르고 그 사무실도 달랐죠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근데 이제 멀리서 이제 저도 보는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 뭐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 이런 거를 저도 처음 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약간 미디어 교육계 데모 같은 분이구나 저분은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철두철미하고 자기 확신도 있고 막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좀 나도 시간이 지나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약간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뭔가 술 먹고 주정했다 이런 것도 약간 저도 같이 한 건 아니고 풍문으로만 들어가지고 되게 놀랬었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요. 최근에 전주에서 저희 술 마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만난 게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얘기 나누고 지금 이제 사업하면서 좀 몇 번 만나고 하면서 달쌤의 이제 다른 면모들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부분이라든지 그 고민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렇더라. 네, 예은쌤. 네. 저는 희령쌤 첫인상이 좀 굉장히 무서웠어요. 비슷하네. 약간 비슷한 건데 이제 뭐 넘사벽이라고 이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꿈다락 사업할 때가 입사 첫 해여가지고 뭐 사업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근데 이제 그때 사업 기획, 뭐 관리, 행사, 간담회 막 여러 종류의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희령쌤한테 처음 배웠던 거고, 근데 그때는 제가 낯가림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잘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곁눈질로 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아직 풍어를 읊을 정도는 안 되지만 제가 미디어 교육을 이제 담당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작년에 이제 식약처 연계 미디어 교육 사업을 또 이제 나름 잘 꾸려갈 수 있었던 게 그때 희령쌤과 함께했던 기억과 또 기록들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22년부터 저희 그 10주년 출판 사업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업과 식약처 교환 개발 사업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달쌤을 다시 만난 건데, 그때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한 이제 자세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도 있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뭐 사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조금은 더 친해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 이제 인상은 희령쌤이 굉장히 다정한데 별로 이렇게 친해지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달까?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좀 다가가기 좀 조심스럽다. 그래도 이제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고 싶어. 그래서 요즘에 희령쌤한테 푹 빠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로하고 질문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좋은 거 이상한 거 다 얘기해줘도 된다. 이상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의리가 있으십니다, 두 분.
그리고 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꿈다락 사업했을 때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희령쌤은 저보다 한참 선배이고 또 미디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런데도 저한테 이렇게 의견 같은 거를 많이 물어봐 주시고 굉장히 좀 존중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당시 이제 희령쌤이 사무국 상근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좀 결합해 주시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무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사업에 이렇게 녹이기 위해서 이제 물어봐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그러니까 저의 기준이나 판단들을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때 일단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사무국의 입장이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좀 서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장님이랑 국장님도 어쨌든 그때 좀 긴장감이 좀 있었고 저도 그리고 제가 그때 좀 무서운 인상을 풍겼던 건 아마 생각컨대 저는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어리게 보는 되게 무시하는 이런 그룹에 많이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랜서 활동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사업을 같이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그 교육 영역 안에서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엄청 힘을 주고 있었을 때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금 덜 친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 네네, 저는 저 나름의 긴장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게 전국 사업이었잖아요. 저도 안 해본 종류의 사업이어서 되게 많이 긴장 타고 엄청 조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얘기합니다. 재밌어. 그때 얘기했었어야지. 10년이 지나고. 벌써 10년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질문 이제 시작이야. 얼마나 잘려나갈지 알 수가 없지만, 네. 자, 오늘의 주제가 화제의 미디어 교육 현장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에 이어서 올해 좀 확대해서 진행되는 시각처럼 같이 하는 저희 미디어 리터러시 잘 보고 잘 먹고 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제 작년 요맘때쯤에 이제 교육안 개발을 제가 다경쌤이랑 같이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고 전체 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이 됐는지 김예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022년에 그 식약처가 언론개혁시민연대랑 함께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광고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어린이들의 음식 선택과 식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고주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말 그대로 자율 가이드라인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스스로 미디어에 대해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을 식약처에서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디어 교육 전문 시설인 미디어 센터들의 전국 네트워크인 저희 전미협에 협업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준비해 갔던 건 저학년, 고학년 학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발굴과 교육, 시범 운영으로 가는 사업 구조였어요. 근데 당시 이제 예산 규모나 좀 몇 가지 사항들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었고,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미디어 교육 전문가이신 경희령, 황다경 선생님과 김하미 박사님을 섭외하고 식약처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역량교사 선생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교육안과 활동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있지만 식생활 그리고 어린이들의 학습 수준에 대해서는 또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와 자문위원님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이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국에서 10년 이상 활동을 하신 미디어 교사분들을 이제 섭외를 하여서 3차 시 정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안과 활동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시에는 다 같이 교육 PPT 자료를 만들어 보는 워크숍으로 구성을 해서 그 강사님들에 대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개발에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미협 회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모집을 해서 전국 6개 미디어 센터에서 각 지역의 초등학교와 지역 아동센터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총 9번의 교육이 진행되었고요. 교육 인원은 연 인원으로는 약 456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센터와 강사님들께 교육 평가를 받았는데요.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마치 모든 교육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즐거워하는지 또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고 올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지 않은 경과. 잘 들었어요. 네, 근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 식약처랑 같이 미디어 센터가 뭘 한다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나 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요거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진숙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 운영했던 결과랑 학교 교사분들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교육안이 좀 수정됐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에서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난이도 조정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뭐 미디어 교육 쪽에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이제 요 연령대 아이들의 학습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많지는 않아서 작년에도 뭐 자문이나 이런 자문위원님들의 이제 도움도 받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 이제 시범 사업하고 올해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이 수업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버겁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편차도 크고 지역별 편차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준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활동하는 강사 선생님도 그렇고 개발해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동일하게 이제 좀 나왔던 의견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랄지, 그다음에 차시별 분량이랄지,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모둠 활동이나 뭐 개인 활동들의 난이도를 많이 대폭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광고에 초점을 맞춰서 광고 영상이나 광고 이미지를 중심으로 교육안이 만들어졌다면 올해는 좀 이런 일반적인 광고뿐 아니라 음식이 나오는 다양한 영상들, 이를테면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PPL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과자 봉지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접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반영해 보고자 올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참여자들이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제 먹는 음식이나 간식들을 이제 직접 고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양육자 교육이 꼭 병행이 되어야 이 수업이 의미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양육자분들을 이제 현장에 모시고 와서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간단하게라도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형태로 아이와 양육자가 이제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어떤 이제 과제를 함으로써 이제 요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가를 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업 이후에도 이런 실천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아기 이제 간식 살 때 뒤에 나트륨이랑 당류를 엄청 봐요. 보게 이제 좀 되더라고요. 해석이 되세요? 네, 해석은 되죠. 훌륭한데 우리 교육?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절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고. 네. 진짜 실생활에 네. 기획자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감명을 하신다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쉬었다가 다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요, 네, 프리윌리라는 돌고래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듣고 오겠습니다. Hold me like a river Jordan.
hold me? When wrong will you scold me? When lost will you find me? But they told me a man should be faithful and walk when not able and fight till the end, but I'm only human. Everyone thinking control of me. See that the world's got a roll of me. I'm so confused when you showed to me. You'll be there for me and care enough to bear me. Show me. Told me. Something that hold me. Yeah. Carry me there. I'm only human. Hold me. Help me and feed me. Yeah. Kiss me and free me. Yeah. I will feel better. Carry me boldly. Carry me and slowly. Yeah. Carry me there. I'm only human. Save me. Need me. Fill me and bathe me. Lift me up. Something to save me. I will be there. Lift me. Don't be pick me up slowly. Carry me boldly. Yeah. Show me you care. Hold me. Woo. Lay your head lonely. Get lonely sometimes. I get lonely. Yeah. Carry me there. Lead me. Help me and free Lift me. me up, hold me up, Kiss lift me me and up free me. sometimes. I will feel better. 요즘 미디어 교육이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공 영역에서도 각 분야별로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를 어떻게 같이 본인들이 하던 활동에 접목해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형태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서도 미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하는 초등 저학년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잘 보고 잘 먹고 이 사업을 이제 미디어센터 협의회와 지역 미디어센터에서 실행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질문이. 저도 어려워요. 네, 그 어린이에게 안전한 미디어 이용도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의 미디어 역량이 어린이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미협과 센터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의미는 지역 미디어 센터가 어린이의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교육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은 좀 흩어져 있고 서로 협력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교육 전문 기관의 역할도 하는 전국의 지역 미디어 센터가 이렇게 전미협으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식약처와 함께 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부처 간 협력, 뭐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 정부와 민간 간 협력, 이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전미협이 해냈다라고 이 자찬을 해보면서 물론 이제 지역 미디어 센터와 미디어 교육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제 달쌤과 황다경 선생님의 두 분이 노력이 더해져가지고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칭찬까지 이렇게 덧붙여주시면 제가 못
진짜 발명하시군요. 저는 정리업 칭찬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미디어 센터들이 다 같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협력 사업을 하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이제 들어가고 그 노력들을 사실 전미업 스태프분들이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이렇게 대단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이나 네, 뭐 기타 뭐 관련 뭐 공공기관들 이런 데들은 이제 딱 정해진 할당량이 있어서 이제 그 안에서 규모를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 사업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또는 그런 자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협력을 제안하거나 조금 더 우리 쪽에 있는 어떤 강점들을 마치 홍보하듯이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줘야 되거나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기 증명의 과정들이 사실 전미업 스태프들한테는 쉽지 않은 과정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한 일이다라는 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말 잘하죠? 네. 그러면 올해는 몇 개의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실행되는 비용을 이제 각 지역 센터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센터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제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약간 전미업의 전략적인 어떤 노력 때문인 건지 또는 이제 지역 센터에서 학교 연계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인 건지 뭐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참여 센터를 모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작년에 한 2배 정도, 한 13개 센터고 교육 횟수는 훨씬 더 많죠. 교육 횟수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여한 센터들이 이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 반응과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또 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저희가 뭐 총회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리들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해서 공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검증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대상 미디어 교육, 학교 연계 교육, 또 효능감 있는 미디어 교육 등 좀 회원센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과 좀 맞닿은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전미업 그리고 회원센터가 자원을 모아서 또 이렇게 시제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또 모델을 만들고 또 전국의 지역 미디어 센터에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미업이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전미업 부설로 정책센터를 만든 게 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센터가 연구도 하지만 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두고 있어요. 정책센터에 대한 게 좀 궁금해져서 지금 김진숙 팀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신 거죠? 네, 정책센터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논의를 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뭐 회원센터들과의 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필요하고 미디어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항상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출범은 이제 원래는 재작년부터 작년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지는 못했고 올해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약간 전담 인력처럼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식약처를 포함해서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미디어 센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거기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 그 정책센터장님이 계세요. 저희 이사님이시자 그래서 그 허경 이사님과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런 식약처나 그다음에 조금 이따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어린이 관련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센터들 운영 현황 그다음에 뭐 사업 현황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 크게 뜨고 힘듭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뭐 저나 저희 1회 그 게스트셨던 고영준 선생님이나 어쨌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의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업에서 이제 교환을 개발하는 역할로 저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된 참여자를 초등 저학년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수정안을 만들면서 이게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이제 그 학교 교육 안에서도 보통 이제 4학년 이상부터 조금씩 교과 안에 과목들이 좀 들어가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수업을 한다 그러면 보통 초등 5, 6학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저학년 대상 교육 현장도 별로 많지 않고 주변 교수자들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그 초등 저학년에 대한 참여자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 작년에 시범 사업을 참여해서 1, 2학년 아이들을 직접 제가 해봤잖아요. 식약처 사업으로.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힘든 건 둘째치고 지역별로 그리고 아이들별로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설정한 교육 수준이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보면 사실 미디어를 접한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는데 이 공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나 미디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연령대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더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지역 미디어 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그냥 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달쌤께서 저희 그 10주년 기념 책자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미디어 교육 관련 출판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지역 미디어 교육이라는 책자고, 거기에 지금 달쌤과 황다경 선생님이 이제 필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출판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미디어 교육 현황 조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 교육을 보면은 많은 부분은 이런 제작 활동들이 많기는 해요. 유튜브나 뭐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뉴스 제작, 뭐 만화 더빙, 뭐 팝업북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뭐 미디어와 민주시민 교육을 접목한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여도 영상 제작이 아니라 조금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센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미디어 교육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순천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이랑 같이 유아 대상 미디어 교육을 좀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강사 선생님 별로 그냥 각자의 교환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안에서 그간의 이제 사례와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첫걸음을 올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강사 선생님별로 수업 과정이 다 다르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몇 차례 워크숍이나 회의 등을 통해서 가능한 수준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해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이제 예산도 크지 않고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상황 공유 받으면서 협력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이제 생애주기 미디어 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애주기별로 이제 생애주기 자체를 어떻게 구분할지, 그리고 그 생애주기별로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린이라는 그 생애주기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계를 어떻게 적절히 구분하고 또 그거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적절히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전미업에서 현재 계획 중인 유아나 초등 저학년 관련된 지금 이 식약처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공동 사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어린이에 조금 올해는 좀 방점을 찍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어떤 미디어 관련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대상 교육이나 활동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디어 대상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센터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공동 사업으로는 아까 이제 그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요 사업처럼 어린이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해서 미디어 센터 이제 상영관이라든지 영상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해보는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운 좋게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이 로보카 폴리 제작사와 연이 닿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요것도 달쌤님이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보려고 해요. 미디어가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정의하는 교육의 스펙트럼도 해마다 조금씩 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미디어 기술이 요즘은 너무 큰 폭으로 속도를 내고 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대에서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저희 교육자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각 센터에 계신 기획자분들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미협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요거는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숙쌤은 한 아이의 양육자시잖아요. 네, 양육자로서. 그리고 국장님은 미디어 교육 고민하고 있는 어른으로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어렵지 않나요? 그죠? 질문이 어려워지고 점점 난이도가 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여러 분야 중에서 어쨌든 올해 전미협에서 뭐 정책 사업이나 여러 공동 사업을 어린이로 대상을 설정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좀 미래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센터에서 놓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너무 무겁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휴. 전미협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 질문이.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아까 32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이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연령이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막연한 약간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벌써 이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데를 통해서 영상을 조금씩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이가. 근데 이런 미디어 시청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권고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나 이제 양육자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고 저도 이제 보여주지 말아야 되나 하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여줄 때도 있고 막 이런 거죠. 다 살아야지. 그래서 그래도 이왕 미디어를 접하게 된다면 좀 양질의 콘텐츠를 접하게 하고 싶고, 또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사실 이제 기술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다양한 곳에서 알아서 배우거나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언제나 이제 격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내가 어떤 미디어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정보나 지식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또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거에 뭐 부작용이나 윤리적인 부분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간과하지 않게 하는 어떤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리타분한 말 같기도 하지만 좀 인문학이나 철학의 베이스가 없는 그냥 기술의 활용은 너무 위험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게 너무 속도가 빠르고 트렌드에 민감해서 뭔가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거나 다방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모든 게 딱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항상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센터도 미디어 교육도 이제 미래 세대에게 주어질 어떤 미디어 기술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이런 비판적인 아니면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관점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미디어 근력 같은 걸 같이 기르게 하는 고민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디어 근력 너무 좋은 말이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려워가지고 사실 어떻게 대체할 수 있지? 학부모 교육 가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도 어렵고 리터러시란 말도 어려운데 거기다 미디어를 붙여버리니까 다들 우주로 날아가시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미디어 근력? 아주 좋은데요? 이거 제가 써놓겠습니다. 다른 교육에. 네. 썼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예영자님 어떻게든 지금 이 질문을 피해가려고 지금 사실 저희가 답변서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 답변서에 지금 예영자님 내용이 없어. 어떻게 패스할까요? 질문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하도 돼요. 해보고 괜찮아요. 네.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 세대, 저희가 어린이 대상 미디어 교육 같은 거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변화하는 이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조사, 뭐, 생성형 AI, 메타버스, 무서운 것들? 네, 우리한테도 무서워. 네, 막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 세대에 대한 걱정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저희 엄마 아빠 보면 되게 단순한 예지만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물어오는데 되게 막 짜증내면서 그것도 몰라면 막 알려주잖아요. 네, 내가 나이 들면 좀만 지나면 그렇게 될 거고 제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직원들은 막 컴퓨터로 막 AI 배워와가지고 막 내가 막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 막 뚝딱뚝딱 해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밀려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미래 세대가 치고 올라올 직장인의 현재 모습. 어린이를 직장인의 따라가야 미래는 한다. 과연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 만약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교육을 해야 된다면 뭘 하면 좋을까요? 본인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지금 어린이와 저희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들여다보려는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육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기보다는 이 새로운 환경들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접근을 해보려는 시도들 부터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아까 진숙쌤이 얘기하신 그 아이들한테 근력이 필요하다면 어른들한테는 포용력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인문학적인 접근 같은 것들이 어른들한테 더 필요한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이걸 막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같이 알아야 근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그런 종류의 약간 지금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아름답게 방송해보고 이게 사실 세 번째 방송분이에요. 저희가 8월에 방송이 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방송이거든요. 저희가 아니라 사실 제가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방송이라 청취자 확보 속도가 매우 더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콘텐츠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를 하기엔 제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쭉 상반기에 놀았거든요. 일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전국의 미디어 교육자를 향한 채널 홍보성 추천 멘트를 두 분께 제가 하나씩 부탁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3회 썸네일에 두 분의 멘트 하나씩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 인스타에 홍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질문이가 어떡하죠? 청취자 안 늘기만 해봐. 입 깨물고 이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진숙쌤부터 하실 거예요? 너무 고민되는데 이 홍보에는 잼뱅이? 소질이 없어가지고 다 그런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큰일 났네. 소배를 잘못했네 제가. 영화제 홍보팀에 잠시 몸담은 적이 있는데 정말?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아까 미디어 교육계 데모를 이제 너무 달샘 부끄럽다 그랬잖아 진짜. 좀 고리타분하죠 제가 사람이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미디어 센터계의 줄기는 전미업이다. 이렇게 뿌리지. 뿌린가? 줄기인가? 이 줄기 단어를 좀 바꾸고 싶긴 한데 더 센 걸로. 네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달샘과 전미업을 빼고 미디어 교육을 논하지 말라. 와 이건 진짜 명문장이네요. 딱 받기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네요.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마음이. 저 멘트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고. 네네. 이은쌤은? 여기에 뭘 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 완벽한 문장이다. 김예은쌤의 전략이다 이게. 네. 네 이렇게. 근데 좀 힙한 문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이걸 올드하지 이벤트로 않나요? 해야겠다. 이걸 이벤트로 이런 유사한 멘트를 약간
창의적으로 댓글로. 해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뭐라도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 출연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어쨌든 되게 질문이 어려웠는데 열심히 아침에 오셔가지고 출근하자마자 제가 녹음 들어가기 전까지 두 분이 엄청 열심히 스크립트를 쓰셨거든요. 어제 밤새웠어요. 네, 어제 밤새웠어요? 하다가 안 되겠다 오늘 못하겠다 내일 하자 하면서 라디오 출연 해보신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센터 협의회에서 10년을 일했는데 라디오 출연을 처음이.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러게, 아무도 우리 초대해주지 않았어. 얼굴이 나오는 생방 같은 거는 우리 코로나 때 뭔가 행사 진행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 너무 원활하게 잘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라디오 발표나 이런 거는 했어도 네. 이제 뭐 라디오 출연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한번 그 어. 방송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같은 생각. 어. 현타가 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약간 지금 뭐 항상 이렇게 모여 있듯이 얘기하듯이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방송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듣는다. 이게 저한테 또 새로운 경험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진수 쌤은? 저도 일단 재밌었고요. 처음에 이제 약간 긴장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평소 대화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저도 어떻게 편집되는지 기대하고 8월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께 인사하고 네, 음악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여기 사무실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민폐를 끼쳐가며 저희가 전미업 사무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함께 달쌤이 간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미역 김진숙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시죠? 네, 지금 들으시는 곡은 김예은 사묵자님의 신청곡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입니다. 네, 이 노래가 영어 노래 가사라서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어깨가 들썩이는 밝은 노래라 녹음한 날씨와 그날의 기분에 딱 맞아서 신청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궁금해져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Top of the World는 당신으로 인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라는 의미고요. 이 곡은 성공한 가수로서 비행기를 타고 마치 창조주처럼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식약처와 함께하는 이번 미디어 교육 사업은 물론이고요.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가 올 한 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노래 제목처럼 두둥실 성공적으로 날아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디어 교육자에 의한 미디어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자들의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지금까지 동료 인터뷰였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매주 월요일 6시에 팟캐스트 콘텐츠가 업로드됩니다. 방송에는 나가지 않은 콘텐츠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러봐 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달쌤의 미디어 교육 또는 달쌤이 간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인터뷰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김예은, 김진숙, 녹음 장소 서울 필동에 위치한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사무실, 기획, 제작, 진행 전부 다 달쌤 경희령이었습니다. When this day is through